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되는 그러한 부속 서류들, 기본적인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서류들과 관련된 내용들,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입력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부속 서류들을 작성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205페이지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고 부속 서류 종류해서 205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빨간 박스에 있는 것들이 주로 우리 실무하시면서 많이 접하는 그러한 부속 서류들이다. 그래서 신고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신고서,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별도의 신고서가 작성이 돼야 될 거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우리가 신용카드는 영수증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것들은 다 영수증에 포함이 됩니다. 이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으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 수령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라고 해서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분 있죠. 그러한 그 매출의 형태가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쪽에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명세서 1으로 보면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우리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일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거죠. 세법상으로는 명문적으로 보면은 한 7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뭔가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세액이다, 대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거래징수한 것처럼 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먼저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대손세액 공제 제도다,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그러한 대손 항목들이 발생을 했다,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관련된 세액공제, 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이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임대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들쑥날쑥한 임차인들의 그 변동, 혹시 그 보증금이 변동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의제라는 말은 간주하는 거죠.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죠? 매입세액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거래징수 당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징수 당한 것처럼 보고 매입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식점들을 예를 많이 들죠. 음식 용역이라는 건 과세
매출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일 텐데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 뭐 농산물, 수산물 뭐 이런 식자재를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면세로 구입을 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업종이다라고 하면 거래징수, 면세 구입을 할 때 거래징수 당한 건 없지만 왜 계산서 발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취급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매입세액 공제에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이것도 의제 매입세액이랑 동일합니다. 뭐 우리 고물상들이 대표적인 거죠. 고물상들이 동네에서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 영수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법적 증빙이 아닌 것들로 증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서 차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 취득 명세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그 간주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금 매출 명세서, 일정한 업종을 현금 수입 업종들이 많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산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율과 관련돼서 영세율 그 적용이 되는 거래를 우리 회사가 했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그 서식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보통은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이런 것들을 토탈한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우리가 수출 신고 필증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한 거, 수출 신고 필증은 보통은 이제 재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통관이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매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들도 크게는 5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죠? 그 구분별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직수출한 거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냐, 국외 제공한 용역이냐, 뭐 이런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마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놓치는 거를 이제 좀 줄여준다라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상으로 그런 것들을 걸러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왕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자신고까지 나가는 그러한 흐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작성 대상 부속 서류가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기본 사항들이죠.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그죠? 우리가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합계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합계표 제출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계산서는 세금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계산서는 면세, 그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그러한 재화 용역을 공급을 했을 때 우리가 매출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입 계산서는 상대방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 면세 계산서를 우리가 수취를 하겠죠. 그러한 세금 계산서, 면세 계산서를 발급 혹은 수취를 한 경우에 계산서 합계표가 들어갈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뭐 이런 것들은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들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정도는 뭐 신용카드, 법인카드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없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는 포스는 없어요. 그 단말기는 없는데 판매 대행 회사, 오픈마켓을 활용을 하는 회사들도 뭐 이런 거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7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잘못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그런 상황들, 뭐 접대비와 기업 업무 추진비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접대비와 관련된 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 전에 수취된 그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면세 관련된 부분,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뭐 관련된 매입세, 뭐 이런 것들이 7가지로 법문상으로는 열거가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본 전제는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다.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받는 거고, 대부분은 뭐예요? 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 전단계 세액법, 세액공제법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거는 뭐 면세로 매입을 해서 이거를 과세되는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그러한 회사들, 우리가 음식점만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인 중에서 뭐 무슨 원료를 파는 제조하는 회사다. 근데 그 원료를 누구한테? 면세 사업자들한테 그 구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발생을 합니다. 뭐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화장품 원료를 만들 때 뭐 무슨 뭐 꽃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추출해 가지고 화장품 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런 류의 회사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제매입세 공제를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못한 상태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새로 감가상각자산 취득했을 때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된다. 현금 매출 명세서, 수출 시청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속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내가 담당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 업종의 특성에 맞는 그 업종의 특성을 파악을 하면 어떤 서류들이 작성이 돼야 되는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신고서를 보면 이 어떤 첨부 서류들이 어떤 서류들이 첨부가 돼야 될지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과세 표준이 기재가 돼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쭉 끌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전표 입력을 쭉 손으로 막 하다 보면 이런 회사구나 이런 회사구나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스크래핑을 통해서 그냥 쫙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회사의 업무 그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업로드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나 뭐 이런 것들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사업장별로 내가 맡은 거래처별로 부속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